네, 안녕하십니까. 비올로지스타 앵무새 전문 서적만을 출간하는 비올로지스타 대표 심용조입니다. 이번은 이제 앵무새 관련해서 3강입니다. 이 책, 앵무새 유전학이라는 책을 교재로 해서 앵무새 유전과 육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하게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2부로 이제 넘어가서 그 중에서도 39페이지 우성 유전과 열성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교과 과정상으로 이게 맨델의 법칙을 제가 몇 학년에서 배웠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랑 뭐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맨델의 법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성과 열성. 우성은 뭐고 열성은 뭡니까? 우성은 좋은 거야, 열성은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애가 공부를 못해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공부를 못해요. 그럼 뭐래요? 너는 열성 유전자만 물려받았다. 애가 못생겼어요. 너는 엄마 아빠의 우성 유전자는 물려받지 않고 엄마 아빠의 열성만 모아놨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가치가 들어가 있죠. 이런 방금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우성과 열성, 우성은 좋은 거고 열성은 나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유전학적으로는 우성은 발현이 되는 유전자예요. 혼자만 있어도. 열성은 혼자는 발현이 안 돼요. 둘이 같이 짱을 지어야 발현이 되는 유전. 요거랑 조금 이제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좀 다른 걸로 반성 유전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제 후반부에 다루기로 하고. 그럼 우성과 열성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DNA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NA는 두 줄의 염기가 쌍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중 나선형으로 꼬여 있죠. 이렇게. 맞나요? X선 회절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각각 염기들이 여기서 이게 줄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톡톡톡톡 만나지면 그렇게 꼬여 들어가죠. 한쪽은 아빠한테서 받고 한쪽은 엄마한테서 씁니다.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반은 아빠한테서 받고 반은 엄마한테서 받어요. 이를테면 저희가 통상 이제 앞에 방금 2강에서 얘기했던 그 노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노멀. 야생형이죠. N, 라지 N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뭡니까?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형도 야생형 유전자예요. 엄마한테서 받은 유전형자도 야생형 유전자예요. 만나면 둘 다 우성이고 둘 다 야생형으로 나와요. 그런데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뭐 반짝이 색이에요. 이미의 색깔을 그냥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아빠가 반짝거리는 색깔이에요. 엄마는 그냥 초록색이고 반짝반짝반짝해요. 무지개처럼. 둘이 새끼를 낳았어요. 암컷과 수컷인데 수컷이 반짝반짝, 암컷은 야생형. 새끼가 나왔는데 그 새끼가 엄마랑 똑같이 야생형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에요. 외관으로 드러나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때 아빠가 가지고 있는 반짝 유전자를 뭐다? 열성이라고 해요. 왜? 야생형 유전자 N, 라지 N으로 표현되는 노멀 유전자, 즉 야생형 유전자와 대비해서 두 개가 짝을 지었을 때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바로 열성 유전자라고 해요. 그럼 이 열성 유전자에 대비해서 엄마가 준 녹색 유전자는 뭐예요? 우성 유전자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얘기가 아주 쉬워지죠. 만약에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되어 있었겠어요? 아빠의 유전형은 이건 열성 유전자인데 열성 유전자가 표현되었으니까 우성 유전자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두 개의 염기쌍둥이 양쪽이 다 반짝이 유전자인 거예요. 열성. 예를 들어서 얘를 스몰 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몰 n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새끼는 뭐예요? 그러면 라지 n, 스몰 n. 왜?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서 엄마한테서 받은 우성 유전자는 표현형이 되고 아빠한테 받은 스몰 n 반짝이 열성 유전자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럼 이 아이의 표현형은 노멀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의 유전형은 뭐라 그래요? 보인자라고 하죠. SPLIT라고 이제 영어로 쓰는데 무슨 말씀이냐? 겉으로는 노멀이지만 실제로는 열성 유전자 스몰 b 하나를 갖고 있다. 스몰 n 하나를 갖고 있다 해서 이것을 보인자
또는 이것을 보인자라고 하고 이런 개체를 보인자 개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스플릿 또는 스플릿 to 스몰 n 그러면 스몰 n 유전자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반성 유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고 하면 조금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잘 안 배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성 유전은 뭐냐면 조류의 유전 구조는 포유동물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포유류, 인간 같은 포유류는 남자가 XY죠. 여자는 XX죠. 맞나요? 근데 조류는 반대예요. 남자가 XX고 여자가 XY예요. 보통 이제 조류의 경우에는 Z하고 W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암컷은 ZW고 수컷은 ZZ예요. GG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 W 유전자 그냥 우리가 평소에 포유동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 XY를 해버리면 이 Y 유전자는 좀 작아요. 그래서 유전 정보가 붙을 자리가 없어요. 얘가 무슨 색깔이 되어라라고 이거를 전달 못해요. 워낙 작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컬러를 만들어낸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염색체에 붙어요. 일반 상염색체가 아닌 유전자 염기쌍이 종에 따라서 뭐 20개, 40개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쫙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인 성을 조절하는 XXXY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들러붙어서 유전이 되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고 방금 말씀드린 우성, 유성 이 일반적인 우성과 열성 법칙을 따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염색체에 붙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수컷에게 유전이 되기 위해서는 수컷은 XX라고 했죠. 사람과는 반대로 조류는 위에 다 있어야지 표현돼요. 그런데 암컷의 경우에는 하나만 있어도 표현돼요. 왜? Y유전자는 너무 작아서 유전 정보를 가진 색상 돌연변이 유전 정보를 가진 유전자가 들러붙을 수 없더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X 하나만 그 색깔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도 색깔이 표현이 돼요. 그런 경우에 수컷이냐 암컷이냐에 따라서 유전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일반적인 우성열성과 달리 그런 것을 저희가 통상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유전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유전자군이라는 개념입니다. 유전자군은 뭐냐면 특정한 유전자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쫙 유전자들이 쫙 나래를 세우는데 이 자리는 예를 들어서 뭐 A001번 자리라고 할게요. 이 A001번 자리는 파란 색상과 관련된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파란 것 중에서도 하늘색도 있고 코발트색도 있고 무슨 뭐 진파랑도 있고 여러 가지 남색도 있겠죠. 여기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파란색의 색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통상 저희가 이제 유전자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블루하고 파블루죠. 파블루는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엘레강스 페러킷이라든지 불커스 페러킷이라든지 이런 호주산 그레스 페러킷 계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컬러입니다. 블루는 그냥 일반적인 블루 색깔이에요. 파블루는 어때요? 조금 더 짙은 느낌입니다. 아주 미묘해서 그 색상 조건, 조명 조건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 보기 힘들지만 구별하기 힘들 수 있는데 두 마리를 같이 동일한 조명 조건에서 놓고 비교하면 티가 딱 나옵니다. 큰 문제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냐 하면 파란색을 지정하는 파란색과 관련된 어떤 유전자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블루 유전자가 들어가냐 파블루 유전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파블루와 블루는 같은 계열이에요.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다만 그 기장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유전자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따라서 그 유전자군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 특정한 색상을 발현시키고 그것을 고정할 수 있겠죠. 유전자군의 개념을 자기가 만약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무슨 불상사가 발생합니까? 블루하고 파블루 섞어버려요. 암컷은 블루고 수컷은 파블루예요. 그냥 섞어요. 그럼 그 밑에는 뭐가 나요? 랜덤리 나오는 겁니다. 무작위로. 볼 때마다 조금 색깔이 달라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고 생각해. 같은 품종이라고, 같은 도르메이라고. 큰 패착이죠. 근데 유전자 군의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왜 요것과 요것 사이를 이걸 교배했더니 비슷한 것 같아서 교배했는데 그 밑에가 조금씩 채도가 차이 난다. 왜 그럴까? 그거는 이게 유전자 군의 개념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유전자군 3일강에선 우성, 열성, 그리고 단성 유전에 대해서 알아봤고 4강부터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인 연관 그리고 교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궁금해지는 새로운 돌연변이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연강부터 시작해서 이미 3강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앵무새를 키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앵무새를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앵무새를 연구해서 앵무새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앵무새를 키우는 애호가분들도 행복하고 특히나 앵무새를 번식을 해서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뭐 앵무새 전문 육종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요.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앵무새를 키운다고 하면 그냥 돈 가지고 이런저런 앵무새를 샀다 팔았다 새끼를 낳았다 팔았다 새끼를 낳았다 팔았다 밀수를 한 걸 또 팔았다 뭐 이러고 그러면 자기가 앵무새의 최고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진정한 앵무새 전문가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어린 학생들 인터넷에 들어가봤자 아무리 봐도 쓸데없는 얘기밖에 없어요. 도움되는 얘기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책을 보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상 비올로지스타 대표이자 기털다린 아인슈타인의 저자인 심영주 박사였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